지금 폴란드 국방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증오하던 고위 관료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17살 딸이 폭로한 충격적인 가족 비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 소녀가 발견한 어떤 진실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30년간 숨겨온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마치 아침 기도를 하듯 제 목소리가 거울에 부딪혀 돌아올 때까지 반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타리나 노바크입니다. 바르샤바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폴란드 국방부 고위직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7시 식탁 위에 주랭 냄새가 피어오르면 아버지의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포크를 드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카타리나,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들의 기술도 문화도 모두 서구의 것을 베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BTS나 K-팝 이야기를 할 때면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교실 창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음악이 훨씬 낫지 않아?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라하기만 하는걸? 저는 친구들이 고개를 저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였거든요. 매일 밤 저는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대만과의 무기 거래 이야기,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야기였어요. 대만은 우리와 함께할 진정한 파트너다. 하지만 한국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항상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늘 조용히 식사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어머니의 포크질이 잠시 멈추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새벽 1시 집안이 고요할 때였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한국어 대사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는 걸까요? 평소에 의젓하고 조용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교환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시간에 더 중요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하지만 의외로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신 게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건네시는 하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글씨로는 한글이 적혀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카타리나,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방에서 사라지셨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가로등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 너머로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이며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 교환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는 날이 왔습니다. 기대보다는 반감이 더 컸던 첫 만남의 시작이었죠. 오전 9시 학교 강당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남학생이 유창한 폴란드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민준입니다. 폴란드의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발음이 완벽했거든요. 제 옆에 앉은 친구 아그니에 슈카가 속삭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어떻게 폴란드어를 저렇게 잘하지?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복도에서 김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혼자 벽에 걸린 폴란드 역사 전시물을 보고 있었어요. 1939년 침공.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관심 있어요? 네, 폴란드 역사는 정말 대단해요. 특히 바르샤바 봉기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 사람도 잘 모르는 세세한 역사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한국에서 폴란드 역사를 공부했어요. 두 나라 모두 어려운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일제강 점기가 있었죠? 네, 36년간이요. 폴란드처럼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김민준도 함께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인이라 체격이 작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민준의 축구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확한 패스, 빠른 드리블, 그리고 강력한 슛까지. 와, 저 친구 진짜 잘한다. 경기 후 모든 친구들이 김민준을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잘해요? 한국에서는 축구가 정말 인기예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에이스였거든요. 설마 손흥민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죠.
그때까지 손흥민이 한국 선수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민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는 모습.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학생이 손흥민 얘기를 하던데 정말 한국 선수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처음 보는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손흥민은 우연히 한국에서 태어난 거야. 실력은 유럽에서 기른 거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손흥민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축구의 전체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어요. 이상해. 왜 아버지는 이런 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다음날 학교에서 김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더 많은 질문을 해봤어요.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김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 겸. 휴식 시간에 김민준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서울이에요? 네, 강남 지역이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다음 사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래적인 지하철역과 첨단 기술들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이 지하철은 완전 자동 운행이에요. 그리고 5G 네트워크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1위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생산하죠. 김민준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업도 세계 1위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계 최대 선박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폴란드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LG화학, 삼성 SDI. 그 이름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인 줄은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김민준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전쟁 때 폴란드가 도움을 줬다는 거 알아요? 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폴란드는 의료진을 파견했어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도 참여했고요. 전혀 몰랐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폴란드를 고마워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나라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뭉클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문화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민준과 다른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였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소개해드릴 겸. 첫 번째는 한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색감과 우아한 곡선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복은 자연의 곡선을 모티브로 한 옷이에요. 직선보다는 곡선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미의식이 담겨 있죠. 두 번째는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예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죠. 정말 15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거든요. 세 번째는 현대 문화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그때 저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시던 모습 말이에요. 어머니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김민준이 들었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네. 그럼 정말 좋은 취향이시네요.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텔링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김민준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학교는 어땠니? 한국 학생들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어떤 걸 배웠는데?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반도체도 조선업도 문화도.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그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한 나라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아세요? 조금.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확신했습니다. 분명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김민준이 보여준 한국의 모습.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시던 어머니의 모습.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또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며 태블릿을 끄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그 자막을 읽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한국어를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카타리나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계속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실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혼혈이야. 혼혈이요?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셨어. 마치 머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는 절반이 한국인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럼 저는? 너도 4분의 1이 한국인이야.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왜? 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시잖아. 그래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내가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할까 봐.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1970년대에 폴란드로 이주하셨어. 그때는 한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 하지만 어머니는 늘 자랑스러워하셨어. 한국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의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립기도 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제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길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재빨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셨어요. 이 밤에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물 마시러 나왔어요. 아버지께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4분의 1이지만 분명히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살았다니. 김민준에게도 차갑게 대했고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김민준을 찾았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준아. 응, 카타리나. 어제 고마웠어.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줘서. 김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민준아, 혹시 한국어 가르쳐 줄 수 있어? 김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응, 정말로. 좋아. 기꺼이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저는 김민준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방과 후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세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김민준은 끈기 있게 가르쳐줬습니다. 카타리나, 정말 잘해.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의를 중시해.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한 분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노력을 정말 많이 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 하지만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교육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야.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김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김민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카타리나, 우리 한국 음식 만들어 볼까? 한국 음식요? 응. 김치볶음밥이나 비빔밥 같은 거. 집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만드는데요? 김민준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재료를 사서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김민준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 민준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준이 어머니께 한국어로 인사를 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더욱 놀라운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고마워라. 어머니께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하신 거예요. 김민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한국어를 아세요? 어머니께서 당황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조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부엌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면서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한국어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혹시 한국에서 사신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어. 김민준의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카타리나는? 네, 저도 4분의 1이 한국인이에요. 김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을 때 집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김민준과 마주친 거예요. 아버지, 제 친구 김민준이에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아버지는 시큰둥하셨어요. 그래. 그때 어머니께서 김치볶음밥을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같이 드시죠. 아버지께서는 난색을 표하셨지만 어머니의 권유에 결국 자리에 앉으셨어요. 첫 숟가락을 드신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야? 네, 김치볶음밥이에요. 아버지께서 계속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아요. 발효 음식이 많아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버지께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김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군사 분야에서 일하세요?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자세와 말투에서 느껴져요.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거든요. 그래? 네, 한국군 장교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한국군. 김민준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군이에요. 특히 폴란드와는 오랜 우정이 있죠. 무슨 말이야? 한국 전쟁 때 폴란드가 의료진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한국인들은 절대 잊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폴란드를 형제 국가로 생각해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김민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아버지, 김민준 어때요? 생각보다 예의 바르긴 하더라.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께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타리나. 저도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는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음 주에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계속되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도 뛰어나다고 평가받아. 김민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였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KAI에서 만든 T-50 훈련기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폴란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니. 그리고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군이 사용하고 있어. 정말요? 2019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했지. 이런 정보들을 아버지께서 아실까 궁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한국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김민준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쓴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게 사실이야. 네. K-9 자주포 말이야. 성능이 좋아서 도입했지.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야. 다른 건 여전히. 아버지께서 말을 흐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8위의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무기 수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군사 협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FA50 경공격기 K2 전차까지 도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무기들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김민준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한국이 폴란드에 정말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응, 맞아. 작년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했지. 얼마나? 약 20조 원 정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20조 원이라니. 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걸까? 성능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거든.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기술 이전? 응,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도 전수해줘.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가족의 비밀부터 털어놔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께 거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으시자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혼혈이야. 혼혈? 내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어. 아버지께서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카타리나도 4분의 1이 한국인이에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아니야. 아버지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걸 숨겼다는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그렇게 싫어해서 그게 이유가 되나?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카타리나, 너도 언제부터 알았어?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네,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께서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 때문이지? 그 한국 학생 때문에 생각이 바뀐 거야? 민준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로 알게 되었거든요. 무슨 진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예요. 헛소리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어요.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모든 게 대단해요.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기술력도 문화도 경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시 멈춰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군사기술도요.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담당하고 계신 무기 도입 사업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경직되셨어요. 네가 뭘 안다고.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 전차.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모두 한국제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성능이 좋다고. 그건 대만과의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알아요.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한국 무기가 더 우수하고 저렴하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의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주먹을 꽉 쥐셨어요. 카타리나. 아버지 이제는 인정하세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절대 안 돼. 아버지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한국을 미워해야 하는지는 내가 정할 일이야. 그 순간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여보, 그만해. 당신도 입 다물어. 이제 그만하자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30년간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어. 우리 딸한테도 거짓말하면서. 이제는 지쳤다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진실을 받아들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 딸이 말한 게 맞아. 말이야. 나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고 싶어.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가졌으면 좋겠어. 아버지께서 한참을 서 계시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셨어요.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께서는 그날 밤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현관문 소리를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탁에서도 침묵만이 흘렀어요. 학교에서 김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김민준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를 이해해.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그때 김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카타리나,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야. 특히 군사기술 분야를. 김민준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제작한 공식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아버님께 보여드리면 어떨까? 영상 속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나왔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위력적인 모습, K9 자주포의 정확한 사격, 그리고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우아한 비행. 이거야. 영상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걸 보신다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지 의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한국의 군사기술에 관한 영상이에요. 아버지께서 인상을 쓰셨어요. 그런 건 관심 없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담당하시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5분만.
거실로 모셔와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던 아버지께서 점점 화면에 집중하셨어요. K2 전차가 험난한 지형을 거뜬히 통과하는 모습. 주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이 정확히 표적을 맞히는 장면. 이게 한국 전차야? 네, K2 흑표예요. 다음은 K9 자주포였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거리가 40km.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6발? 아버지께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셨어요. 마지막으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나왔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우아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압권이었어요. 이것도 한국이 만든 거야? 네,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예요. 5분이 지났지만 아버지께서는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때 김민준이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군사 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어요. 양국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국의 군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었어요. 양국 군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 모두 사실이에요. 20조 원 규모의 계약도? 네.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 순간 어머니께서 거실로 오셨어요. 여보. 마리아, 미안해.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카타리나, 내가 옳았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직장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국방부입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니 한국과의 추가 계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회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께서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아이러니하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한국과 더 큰 계약을 해야 한다니.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왜 우리 정부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버지께서 일어나서 창가로 가셨어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로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어머니께 사과하셨어요. 마리아,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카타리나, 너도 미안하다. 내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했어. 아버지,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돼.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날 학교에서 김민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아버님 마음이 바뀌셨어? 응, 완전히. 김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점심시간에 김민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카타리나, 우리 아버님께 직접 인사드리는 게 어때? 직접? 응, 제대로 된 한국식 인사를. 김민준의 제안에 따라 그날 저녁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김민준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정장을 입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민준이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도 정중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어서와, 민준아.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민준이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어요. 한국 전통차 세트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아버지께서 감동받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마워, 민준아.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께서도 즐겁게 드셨어요. 이 김치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네. 처음에는 맵지만 자꾸 먹게 되죠.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겠다. 네. 한국 말이야.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폴란드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전쟁 때의 일 말이구나. 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녁 식사 후 아버지께서 김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민준아,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한국 대표단이 온다는데. 네. 너도 함께 참석해보지 않겠니? 통역도 겸해서. 김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래, 젊은 친구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김민준은 폴란드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회의가 끝난 김민준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정말 인상 깊어했어. 아버님의 전문성에 감탄했다고. 정말? 응, 그리고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래. 아버지께서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에 놀랐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타리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국제관 계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께서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한국어를 다시 배워볼까 해. 너무 오랫동안 숨겨뒀거든.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자.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정말 꿈같은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우리 가족은 함께 한국 문화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한국어 발음이 점점 좋아졌어요. 어머니께서는 한국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저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의 직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과의 군사협력 전담팀장으로 승진하신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어.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음식이 식탁에 자주 올라왔고 한국 드라마를 가족이 함께 보기도 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어머니께서 더 이상 숨어서 울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드러내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김민준과는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카타리나,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다. 고마워, 민준아. 네가 가르쳐준 덕분이야. 어느 날 김민준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카타리나, 여름에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어. 한 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 수 있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기회네. 허락한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셨어요. 내 외할머니의 나라를 직접 보는 거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께서도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도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 업무차 방문할 기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몇 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4분의 1이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발을 디딘 첫 번째 한국 땅이었거든요. 서울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김민준이 보여준 사진보다도 훨씬 멋있었어요. 와! 아버지께서도 감탄하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까지. 특히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하시며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이제 알겠어. 왜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었는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기로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내 꿈을 응원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요.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포기하셨던 꿈을 제가 이어받아 더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편견이 또 다른 편견을 낳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책이나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대한민국을 마주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따뜻한 정이 스며든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시야를 넓혀주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은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앞으로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